즉 크립토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닌 이를 운용하는 거버넌스의 총체적 실패란 분석이죠. 이 거버넌스의 경우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를 말하게 되는데요. 또한 이번 테라와 FTX, 위메이드까지 모두 암호화폐 강국을 자처한 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거나 깊게 연관된 사태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원인과 결과의 더 근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지적 또한 나오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크립토 마켓이 소폭 하락을 하면서 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08% 하락한 16,2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3.61% 하락한 1,173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7위의 XRP는 4.53% 하락한 0.38달러, 8위의 도지코인은 1.70% 하락한 0.095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8%, 17.5%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이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60.96%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62.2%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이보다 더욱 높은 롱 포지션 70.13%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이 금융 위기로 인해서 이 탄생한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이 간간히 들리기는 했지만 이제 사기쯤으로 여기게 되었죠. 이제 물론 비트코인이 처음 1달러가 되었을 때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었던 때는 2013년이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마침내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뉴스에 나오기 시작한 때이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후로 비트코인은 꾸준히 하락합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비난하며 폰지 사기라는 꼬리표 또한 붙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때 당시 투자를 하던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2013년의 등락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트를 이제 2018년까지로 놓고 보면 이제 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2017년의 상승은 가히 압도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때를 회상해 본다면 정말 뭐든 사면 올랐습니다. 이제 사면 올라서 매도하고 또 사서 오르면 매도하였죠. 하락하는가 싶으면 잠시 있는 조정이었고 여지없이 오르게 됩니다. 2017년의 상승이 불장이었고 말도 안 되는 미친 장이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2021년 상승세에 비견될 바는 아니었는데요. 작년이죠. 2021년 상승은 정말 거대하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2017년의 상승은 정말 좀 귀엽게까지 느껴지기까지 하였는데 2021년의 상승은 상당히 복잡했고 변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번 만큼 많이 잃기도 하였죠. 이 비트코인은 언제나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코인이 폰지 사기다라는 비난을 듣고 있죠. 이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비트코인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오르리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죠. 이 시간이 흐르며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오릅니다. 이 사실을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 현재 투자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커다란 기회로 작용하게 된다고 100%의 확신이 있습니다. 참 이번 2022년도는 크립토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악몽과도 같던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5월 테라 루나 사태에 이어서 이번에 FTX 그리고 게임사 위메이드의 위믹스 토큰의 국내 거래소 상장 폐지 사태까지 연이어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끌어올려 시장에 돈이 마르자 그동안 감당할 수 없는 자본이 투입이 되며 가려졌던 암호화폐 산업의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은 탈중앙화되고 투명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만 현실적인 규제가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만든 회사의 탐욕과 이를 견제할 시스템의 부재가 산업의 붕괴와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즉 크립토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닌 이를 운용하는 거버넌스의 총체적 실패란 분석이죠. 이 거버넌스의 경우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를 말하게 되는데, 또한 이번 테라, FTX, 위메이드까지 모두 암호화폐 강국을 자처한 한국에서 발생을 했거나 깊게 연관된 사태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한국에서 원인과 결과의 더 근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게임사인 위메이드의 경우는 신뢰하기 어려운 발행량 정보로 인해서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사건이죠. 이번 사건을 통하여 웹3 게임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업비트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는 지난 24일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를 밝히게 됩니다. 이제 사유는 신뢰하기 어려운 발행량 정보다라는 것인데, 이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에 5천억 원대 규모였던 위믹스 시가총액은 무려 70% 넘게 증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믹스 시세 또한 2,200원대에서 500원대로 급락을 하였죠. 이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다소 생소하신 분들 또한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 이 위메이드의 경우는 웹3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덕을 톡톡히 본 게임사입니다. 이제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규제 당국의 눈치를 보는 사이 위메이드는 2020년 11월 P2E 게임이죠. 미르4를 출시한 데 이어서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를 통해 자체 코인 위믹스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2019년 영업이익 기준 16위의 중소형 게임사에 불과했던 위메이드는 2021년 리니지의 개발사 NC소프트, 넥슨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임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믹스의 경우는 누구나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명시적인 규제는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대형 게임사에 비해서 자금 여력이 크지 않았던 위메이드 측은 자사 토큰 위믹스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사각지대를 이용한 것이죠. 이 사각지대는 거래소에 보고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의 차이였습니다. 이 유통량 차이가 발생한 데는 위메이드가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인 코코아 파이낸스에서 위믹스를 담보로 코코아 파이낸스 토큰을 대출한 데서 비롯되었는데요. 이 위메이드는 자사 디파이 플랫폼 위믹스파이의 유동성을 위해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많은 위믹스 물량을 담보로 설정을 하게 되죠. 이때 위메이드는 이 담보 물량을 유통량으로 보지 않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이를 실질적으로 위믹스를 유통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고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 간의 차이는 무려 30%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1월 위메이드는 공시 없이 재단 보유량을 대거 매도해서
논란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이 주식시장으로 치면 유상증자를 한 것인데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안내 없이 주식을 무단 발행한 셈이죠. 당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경우는 이 위믹스라는 좋은 재원이 있는데 왜 유상증자하거나 전환사채 발행을 하냐면서 이 토큰 가격이 오르는 게 토큰 홀더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 아닌가, 그것 말고 또 무슨 보상이 필요하냐라고 말하며 위믹스 보유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토큰 보유자가 거버넌스에 참여한다는 암호화폐의 기본 컨셉을 저버리게 된 것이죠. 이 위믹스는 회사가 83%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위믹스 보유자는 가격 상승 외에는 다른 가치를 얻을 수 없다라는 의미인데, 이 위메이드 측이 그간 재단 물량 매도 계획을 공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며 향후 투명하게 공시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때부터 커뮤니티의 신뢰를 잃기 시작하였죠. 이 웹3 게임의 글로벌 선두주자 중 하나로 꼽힌 위메이드와 위믹스의 거버넌스 위기로 글로벌 투자자들은 과연 웹3 게임이 믿을만한가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이번 위믹스 사태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규제의 허점, 더 나아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허점을 찝은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참 이 루나 사태부터 FTX 그리고 위메이드까지 참 쉽지 않은 시간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리플의 아태 지역 총괄 라훌 아드바니의 경우는 이 FTX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번 붕괴를 통하여 규제의 명확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며 각국 정부들 역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입장을 재조정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장이 아무런 규제가 없는 무법천지라는 사실들이 참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더욱 놀라운 것은 오히려 이 시장이 건강해지고 확장되고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번 사태들로 인해서 시장 자체의 존재 의미를 재고해보는 인물들도 있지만 정말 극소수이며 대부분의 사회 엘리트 계층은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고심하며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과연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확장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코인에 투자를 하다 보면 흔히 폭등기에 멜트 페이스라는 표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코인이 오를 때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표현한 말인데, 따라서 멜트 페이스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시장이 상승을 기대하거나 이미 상승한 경우입니다. 경험상 이제 멜트 페이스라는 검색이 자주 일어나고 표현이 등장할 때는 대체로 상승 초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 크립토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이 암호화폐 시장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먹고 자랍니다. 그것이 허무맹랑하건 이제 실현 가능하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현실에서 화폐처럼 이용하게 되리라 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의 어떤 가게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비트코인을 화폐처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말이죠.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인데, 이 지금은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굳이 비교하자면 금이지만 이 금과는 또 다릅니다. 다만 저장 공간이 필요 없는 부를 보관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2021년 불장을 지나면서 이 신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주식과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기술주 같은 느낌으로 비트코인을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페어링되어 가격이 움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매크로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도 주식과 유사하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화를 감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주의 느낌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이
화폐 전쟁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사람들은 대규모 경기 침체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그동안 상승장에서 물려버린 주식과 코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죠. 이럴 때는 메이저 코인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진짜 핵심에 투자를 해야죠. 비트코인의 핵심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습니다. 이 비트코인 비관론자들이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냥 주고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과거 엽전이나 조개 껍데기도 마찬가지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비트코인은 막 이용이 시작된 단계의 자산입니다. 화폐의 특성을 가진 자산 말이죠. 현재 이 크립토 마켓은 완연한 초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시장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